네, 머니쇼입니다. 어닝 시즌 플레이. 당신은 지금 이 어닝 시즌 플레이에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잘 따라잡고 계시나요? 실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복병, 이 두 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주가는 떨어진다. 공식은 너무나 뻔한 공식이지만 실적 발표와 주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파이팅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수익률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팅 그리고 실적 시즌, 어닝 시즌 플레이 효율적으로 잘 따라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을 안고 단기 차익 실현 트레이딩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옆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구경꾼들이 여전히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 그리고 시장에 참입해 있는 유능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매, 어닝 시즌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내일 삼성전자가 첫 테이프를 끊는다고 하는군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표주이고 우리 한국 증시의 대표 선수입니다.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러한 시즌 플레이 우리가 잘 따라잡으려면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의 우려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금리를 인상했고 유럽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라고 해서 계속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실적과 그 실적의 전망, 그 전망은 바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전망이, 2분기의 전망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M&A 이슈가 동력이 되어가지고 어닝 시즌에 가장 약세를 보였던 IT주들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군요. 그래서 IT 섹터의 재반등은 지속 가능할지 아닐지 조금 더 눈치 보기가 있을 것이고 내일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용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 M&A 이슈로 의한 내부 모멘텀의 작용이 내일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M&A 이슈 때문에 어쩌면 IT 섹터의 게임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게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자유로운 종목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제약은 사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부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난 성장 시장, 미래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도 별로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플레이션 금리 부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바이오 테마주들이 작용을 하고 있군요. M&A 이슈가 IT 섹터, 반도체 섹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 제약사들끼리의 바이오 부문별로 M&A 인수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이오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을 한다.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오 제약은 현재 실적이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의존해야 된다는 매우 어려운 밸류에이션 평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연한 배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죠. 서울대 대학 교수,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도 바이오 제약 회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금액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제약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제약사의 미래 가치가 매우 장밋빛 전망이 많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가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 너무 비싸게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부담. 고성장주는 항상 고성장주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경험상 고성장의 함정에 많이 빠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장주의 함정을 피하려면 현재 실적이 별로 기업 가치에 판단 근거로 서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상 미래 가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매겨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PER 밸류에이션이 30배,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 30배 이상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오버밸류일 가능성이 많고 버버릴 가능성이 많더라는 것이 과거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 접근하시더라도 PER이 30배가 넘는 것, 그러니까 시장 평균 PER 10배보다 3배 이상 되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설사 접근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성장주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바이오 제약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소섹터가 바로 바이오 시밀러 섹터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제품의 복제약이긴 하지만 똑같은 화학 제품처럼 화학 제약사에서는 똑같은 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독특한 기술력을 구비해야만이 복제해낼 수 있는 영역이고, 이것은 바로 현재 시장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수요가 많은 거죠. 그것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복제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복제품, 바이오 시밀러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있고 앞으로 수요 시장은 계속 커진다. 왜? 바이오 원제품, 오리지널 제품은 매우 제한된 생산이기 때문에 시밀러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을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셀트리온, 메디톡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종목으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찾아보니까 메디톡스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군요. 외국인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역시 고평가 위험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도 실적 대비 30배 이상 주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시밀러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이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PER이 15배밖에 안 된다. 작년 실적 기준 PER이 15배밖에 안 된다면 제약회사 평균 수준밖에 안 매긴다. 이 바이오시밀러 업황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성장 시장이 굉장히 큰 것이 제약회사 평균밖에 안 매긴다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평균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평균밖에 안 매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가 굉장히 유망해 보이고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에서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뭐 현재 실적이 PR이 15배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은 뭐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면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접근하기에 매우 만만한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톡스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가지고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집중 진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트레이드 바이오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강태현입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곧 이번 주에 나올 예정. 예, 작년 연말경 리포트인데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흘러가다. 제목이 이미 시장이 고성장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군요. 예, 예. 세계 시장도 커지고 있고 또 국내 시장 내수 점유율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예, 또 마진도 매출액의 50%나 이익이다. 이거는 예.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독점력을 가진 이익이다. 네. 성장 플러스 수익성 다 갖추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지금 관심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지금 가시권 추정치 안으로 지금 잡히고 있나요? 예, 1분기 실적을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당사에서 추정한 실적은 이제 작년 1분기에는 46억 원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1분기에는 한 58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늘어난다면은 지금 주가가 1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인지 많이 하락했는데, 의외군요. 예, 좀 늘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좀 주가가 그에 대한 반영을 많이 현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나 2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2분기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내 매출처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해외 쪽으로도 이제 등록 국가 수가 작년 기준으로 20개국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굉장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메디톡스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투자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술력을 들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이제 바이오 업체고 이제 R&D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어떤 기술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메디톡스는 이제 보톨루늄 독소 원료를 국내 최초 또 세계 네 번째로 자체 개발해서 원천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또한 매출 증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와 해외에서 이렇게 매출적 확대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술력과 또 이런 성장성 투자 포인트 두 가지만 잡으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매력적인 주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강남에 가보니까 말이지요. 예. 일정이 거의 전부 다가 성형외과입니다. 그리고 예. 성형외과 고객들이 전부 다 메디톡스 고객들이라고 하는군요. 여성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볼이 이렇게 처지면은 가서 메디톡스 주사 맞아가 통통하게 나오고, 개인들도 전부 다 들어가서 볼이 통통하게, 주름 다 펴가 나오고, 요즘 40대, 50대 아줌마들도 메디톡스 주사 맞고, 통통하게, 팽팽하게, 이런 주름 개선제. 이 시장이 앞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올해 실적 전망에 반영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제품 같은 거 이제 미용 그런 성형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용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용이나 이제 신경 정신과에서도 쓰고 또 심지어 치과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성형외과 쪽이나 피부과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치료 쪽으로도 성장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내수 시장도 커지고 거기다가 고마진도 유지될 수가 있고 또 적용처도 커지니까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정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이제 10.7배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평균 PER이 15배, 16배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내재된 올해 타겟 PER은 15.1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트레이더 제약바이오 담당 강태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분기엔 회복이 가능할까요? 또 이에 따른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야말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고 오늘 이미 거기에 대한 선취 매매 또는 차익 실현 매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IT 업황 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 이슈가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분기 실적, 실망 실적에 대한 기대가 기대가 아니죠. 예상이 시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언제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2분기 미숙이기 때문에 2분기 턴어라운드가 만만치 않다고 했지만 이번에 M&A 이슈로 해놔서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임 플랜이 바뀌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 또는 실망 실적 예상치에 근사하기만 해도 방향은 바뀔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예상대로 빨리 실적을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실적 실망이 그렇게 높지 않다. 어쩌면은 예상에 비해서 괜찮다라는 실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서프라이 체인의 애로 요인이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가늠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 투자가들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의 교체 매매 또는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수대도 지금 고점 돌파를 위해서 활발하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 가늠자가 내일 확인된다면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향적으로 봅니다.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충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우리 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화상 연결이군요. 네네. 예, 먼저 지난주 오늘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지요. 네네. 그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를 좀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삼성 테크윈 자체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바닥권에서 실적을 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향후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삼성 테크윈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이제 사업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 즉 강압적인 어떤 그 시장의 업황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자체적인 구조 조정으로 그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보도되면서
일단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급등하는 추세, 즉 주도주 장세에서 편승을 못했다 그러면 오히려 종목 발굴 차원에선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미래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아마 적어도 삼성 테크윈의 어떤 모멘텀 자체 굉장히 양호했던 것 같고요. 단기간에 최근에 거의 한 13,000원 가량 이상 굉장히 오르는 그 강세를 보였었는데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9만 원 정도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그냥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매매를 고려하신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도 이제 추천한 이후 당시보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비중 축소해서 옮겨가셔도 괜찮지만 적어도 삼성 테크윈과 같은 IT 종목주들이 나중에 이제 지도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 전까지는 계속 홀딩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추천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업황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황 상황과 추천 사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삼성 테크윈과 마찬가지로 IT 업종 내에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만 가지고 종목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분석하기 힘든데요. 지금 수요 부진보다는 향후에 있을 점유율 확대라든지 마켓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실적은 아마도 최악의 시점을 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 지진 사태 여파로 일본의 소니에서 패널 수급을 축소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의 패널 시장의 마켓 점유율이 글로벌 마켓 리더로서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대만 쪽 같은 경우도 패널 업체들이 오히려 소니의 물량 축소로 올해 상당히 그런 악영향이 대만에 이제 물동이 튀길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수요 감소보다는 질적인 성장과 마켓 점유율 향상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서는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3D 패널이라든지 AMOLED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약하지만 적어도 실적 모멘텀이 2, 4분기부터 조금씩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실망 실적보다는 괜찮은 실적이 나오는 건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은 1분기 실적도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LG화학과의 시너지 효과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스마트한 전자기기 환경이 매우 발전을 하고 있는데 LG화학과 공동으로 3D TV용 패널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기존 3D TV의 약점이었던 원가의 그 과도한 어떤 비중 부담 이런 문제하고 또 과거의 해상도 문제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 2D의 패널 생산 기술만을 가지고도 혁신적인 3D TV의 패널 생산 기술을 그대로 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패널 시장의 업방 사이클하고 품목별 라이프 사이클 자체는 좀 더 어려울지 몰라도 향후 점진적인 전망은 밝다. 이런 측면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시장 대응력이 조금 더 요구되는 측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예, 그 경쟁력으로 본다면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는 정도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하고 서로 경쟁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100%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일본 핵심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애로 요인은 없나요? 일본의 부품 재고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체가 얼마나 쌓이느냐. 제가 파악한 바로 한 3개월 정도 여유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품을 어떤 수입 자체를 다변화할 수 있는 구간에 기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고요. 일본 부품의 제공이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또 원가 경쟁력은 또 다른 곳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가 급락을 한 것입니다. 부품 재고 수요 자체가 굉장히 수급 공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V자형 반등이 최근에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V자형 반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와 함께 오히려 재고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지금은 아닐 것이고요. 오히려 원가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이자 위기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배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투자 모니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종합적인 정리는 삼성 테크윈 때와 유사합니다. 낙폭과대 저평가 메리트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수혜, 즉 지식경제 분야 정부 주도하에서 LCD 산업을 강력하게 스마트 기기 쪽으로 이전하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낙폭과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PER로 따지자면은 여전히 PER이 굉장히 실적이 워낙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과연 낙폭과대라고 밸류에이션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PER 기준은 실적하고 상당히 유관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4, 4분기하고 1, 4분기 실적이 정말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PER을 기준으로 본 주식을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변형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실적 성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수치에서 왜 저평가냐? PBR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PBR이 1.1배에 불과한 수준이 계속적으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PR보다는 PBR 기준이 훨씬 더 우량한 투자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PBR 수준이라면 연초보다 최근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수준에서 V자형 반등 정도 수준이면 1.1배에서 1.34배까지 진행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ROE 기준이나 매출액 기준, PR 기준 이런 기준보다는 지금 자산가치 기준으로 먼저 평가를 해보시고요. 낙폭과대 저평가 메리트는 향후에 2, 4분기 실적에 좀 더 1, 4분기 이번 4월 달보다는 2, 4분기 상반기 실적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정 가치나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로서 목표가 제시 드리면 약 4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정도는 35,000원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투자 리스크를 한번 진단해보죠. 투자 리스크라면은 가장, 지금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인데,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실적 개선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2분기도 사실상 IT 업황에 대해서는 비수기에 들어가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없이 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들거든요. 동사가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때를 역사적으로 최근 뒤집어 보면 오히려 4, 4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의외로 IT 경기의 연말 어떤 그 세일의 시즌 호황을 누려야 될 시점에 오히려 동사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의외로 2, 4분기와 3, 4분기 실적이 의외로 예상과 다르게 좋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담,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에 대부분 악화일로로 컸던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 4분기 실적 정도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권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들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굉장히 급락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회복되면은 매도해서 빨리 현금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히려 바닥 시점에 개인들이 많이 팔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상당히 바겐 헌팅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2, 4분기, 3, 4분기 실적이 1, 4분기보다 4, 4분기가 좋았던 역사적인 경험치를 적용해 본다 그러면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최근에 요즘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니라, 일반 시황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단기 종목 추천에 대한 리포트들인데, IT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에서는 별로 많이 눈에 띄지가 않는군요. 그래서 이게 조금 관심권에서 조금 뒤로 더 뒤쳐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물론 지금 시장 주도주는 에너지나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섹터, 대체 에너지 이쪽 섹터가 지금 현재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자체를 포트폴리오 담은 상황에서 좀 더 늘리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낙폭과대 저평가 자산가치 우량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종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관심이 가져져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IT 업종도 주도주가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은 IT 업종의 또 탑픽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투자 어떤 패턴을 잡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하고 조금 좀 엇박자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접근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부에서 전략적인 정책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월 6일 오늘 아침에 주식경제부 주관하에서 스마트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5천만 달러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작년 말에 이제 대체에너지 신재생 산업을 정부 주도하에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서 아마도 동사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업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정책은 동사에 상당히 유리한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현 가격대에서 적극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을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낙폭과 대 저평가 메리트하고 정부 정책 수혜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플레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자유로운 섹터라야 2분기 이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섹터지요. 오늘은 바이오 제약, 이 바이오 제약도 사실은 미래 가치의 주가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자유로운 섹터입니다. 바이오 제약은 미래 성장 가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은 성장주에 대한 함정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기대로 인한 고평가, 이것도 역시 경계 요인이죠. 그 경계 요인에서 안전한 종목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섹터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섹터 역시 현재 실적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면 BR이 30배 이상 된다면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PER이 제약주와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 프리미엄이 제대로 가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오늘은 메디톡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주식시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